그 결핍이 해소된 상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게임이 되는 거죠. 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구덩이를 채우는 삶,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미 채워졌고 내가 쌓아 올리는 삶이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불안증을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으로 또 꽤 나름 진지하게 열심히 마음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제가 내린 불안의 원천, 그 결론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무엇인지 이 모두 영상에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일단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한낱 미물도 우리가 모기를 예를 들어서 잡으려고 한다면 도망가죠. 살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받은 거죠.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 명령어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숙한 뿌리에 심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불안은 시작된다.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빛이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그림자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생존을 해야 돼서 불안하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살기 위해서 불안한 거면 삶을 포기하면 불안도 없어진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추구했을 때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단위의 법칙은 그 단위를 그대로 확장했을 때 큰 단위의 법칙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죽고 또 삶이 만약에 연속된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이 삶을 일상으로 축소시킨다면 이 죽음은 잠이라고도 축소시킬 수 있겠죠. 반대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고 살고 자고 살고 자고 살고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죽음과 삶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때요 의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야 됩니다. 깨어서 자서 그 잠의 느낌을 내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몸이 이완된 상태, 그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거든요. 잠을 자게 되면은 인간이 이렇게 누워있고 여기가 배라고 치면은 이 허리 쪽으로 숨을 쉬게 돼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누구 자는 사람 앞에서 집에 뭐 혼자 산다라고 하면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는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 허리 쪽으로 뭔가 쉬어지는, 능동적인 숨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쉬면 여러한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만들면 잠과 똑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픽스 프로세스라고 가르치고 저도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횟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실제 잠인지는 모르죠. 확실치 않지만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잠과 같고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느낌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느낌 중에 가장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게 점점 물을 익으면 익을수록 생각이 처음에 줄어들게 되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 몸도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의식이 확장돼서 공간과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 단계를 보통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껴지지 않고 공간과 합일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무아지경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무아지경에 있는 상태까지 매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보통 황홀경까지는 이제 계속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게 뭐 사고가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서 기분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굉장히 황홀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를 경험하는 거죠. 무가 유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동양 고전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거지 않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물질적인 것은 공이고 무고, 그 다음에 무는 곧 유다. 그러니까 가장 텅 빈 것이 가장 꽉 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가장 텅 빈 상태가 가장 꽉 찬 상태더라. 그래서 죽으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태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그냥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동양의 고전들을 보면은 다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만 착각을 하는 것일까? 라고 찾아보니까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길이 가다 보면 다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경험하면은 막연하게 두려웠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 예시를 드리면 죽음은 검정색이었거든요. 두려운 심연의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백색으로 바뀐 겁니다. 흰색으로. 땅에서 하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에 나오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자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뇌가 활성화가 되고 내가 이 느낌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늘 프로세스라고 가르치는 이유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냐라고 하면은 풍요, 만족 이런 단어들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뜻풀이를 보자고 하면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 100억이 있냐 120억이 있냐 혹은 내가 과장이냐 이사냐 회장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핍이 있냐 없냐가 우리의 만족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만족을 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만족을 느껴버리잖아요. 만족을 느껴버리면 그 결핍이 해소된 상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너스 게임이 되는 거죠. 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구덩이를 채우는 삶,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미 채워졌고 내가 쌓아 올리는 삶이 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로그아웃의 개념이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건 약간 다소 게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너스 게임처럼 내가 그러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스테이지로 와서 내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이 멋져 보이는가? 되게 유치하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걸 해야 돼. 좀 진지하기보다는 약간은 유치하게 나는 이거를 할 때 좀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 멋있어. 그걸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멋져 보이는 것을 어떤 말을 한 사람이 멋져 보이는가, 어떠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멋져 보이는가, 아빠로서 멋져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장으로서 멋져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강사로서 멋져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메모장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이 맨날 똑같아요, 저는. 맨 뒤에만 다르고, 오늘 제가 추가로 넣는 것만 다르고, 맨날 똑같은 걸 맨날 보고 소리로 읽습니다. 왜냐면 까먹으니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보너스 게임을 살아가는 캐릭터를 구성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난 뭘 해야 돼? 결국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은 이 한 점, 내가 멋져 보이는 삶, 내가 이 잠깐을 즐기더라도 나는 이렇게 즐기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 1분 1초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뭐 불면, 불안, 우울 이런 마음의 병들을 겪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를 체험하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직접 느껴보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 좋은 상태고 이것이 내가 삶에서 추구하던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완전한 무는 완전한 유구나. 그래서 그 느낌을 이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으려고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는 방식을 또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깊게 들어가는 픽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늘 프로세스, 제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상태를 통해서 이제 뭐 불면 불안, 뭐 우울을 스스로 극복하자, 뭐 이런 슬로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이 길을 걸으면은 이러한 이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맛집 소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에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마포 온다고 하면 그 떡볶이집 가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이 길의 출입문,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 길을 걸으셔서 불안을 넘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